요 금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생각이고 이거는 물체로 다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는 갑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갖다 얘기할 때는 어떤 형체가 나온 거예요. 형체. 어떤 모양과 형체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런 부분에서 또 상극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갑목은 보통 외형을 만들어요. 외형. 겉모양인 외형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만들고 경금이라는 것은 내형을 만들어요. 내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갑목하고 경금은 외형과 내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갑목 경금 이렇게 있으면 뭐 상극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서 뭐 어떻다 그랬는데 그냥 내형과 외형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형태가 있고 내부에서 바깥으로 다 해서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는 게 있어. 그래서 갑경이 있어야지 모양과 형태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금목이라서 상극돼야지 모양과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요거만 가지고서 모양을 갖다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자, 갑목이 정화라고 하는 이걸 인화라고 얘기하죠. 갑목이 인화가 돼서 경금이라는 것으로 다 화극금, 목생화에서 화극금 하게 되면 대개 요런 것이 자격증 시험 보는 날이에요. 갑목이 정화라고 하는 단계까지 자격증 6개월 패스 1년 코스를 갖다 공부를 해서 경금을 보게 되면 자격증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러면 제가 학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쓰면 대학교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졸업한 거고 경금이 있으면 졸업을 해서 4학년 졸업장 패스를 갖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 이렇게 지금 갑경을 갖다 선생님들은 상극만 보는데 갑목은 경금을 봐야지 구체적인 자격과 학력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경금도 계수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경금 계수로다가 이렇게 금생수해서 갑목을 봐야지 자격을 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금금목 한다는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뭐 갑목 경금 금금목 한다 해서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특정적 자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만 가지고 자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목이 경금을 봐야지 특정한 자격이 검시되는 거예요. 학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정화하고 계수라고 하는 금생수 갑목 정화의 인화하고 이거를 갖다 보통 표현을 갖다가 이거를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 네. 수원하는 것에서 그걸 보셔야 돼. 경금 계수로다가 수원한다는 얘기도 대학원 2년 자체를 갖다가 맞춰가는 것은 경금 계수의 수원 자체로다 2년, 보통 3년, 박사 코스 뭐 5년, 이거는 경금 계수다 코스를 받고 갑목이 있을 때 박사에 대한 자격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형태가 다시 얘기하지만 갑목이 경금을 봐야지 구체화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갑목 경금이 없으면 이렇게 되게 구체화되지 않아. 선생님들 스스로 경금만 있는 분들은 이제 갑목운이 오게 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경금일간이 있는데 경금일간이 갑진년이면 2024년이잖아요. 그럼 2024년까지 뭔가 이렇게 학력에 대한 학위에 대한 자격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 시점에 검증 볼 때 시험 볼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2024년을 갖다가 견제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틈틈이 갑경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를 갖다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학력과 학위를 자격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을신이 있는 사람들은 학력과 학위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해서 필요한 구비,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기 을신이 있는 분들은 옷을 한 번만 사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철에서 내리니까 온통 시커먼 옷을만 입었어요. 옷을 갖다 시커먼 옷을 실어서 빨간 옷, 노란 옷, 퍼런 옷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옷을 다양하게 구색을 갖춰 놓으려고 하는 게 을신이에요. 이런 을신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 거에 더 초점이 포인트가 가 있어. 을목이라는 자체가 있으면 이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을목이 신금이라는 것 자체가 볼 때 갖춰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똑같이 갑경도 그렇고 을신도 그렇고 을목은 병화로다가 필요성을 느끼고요.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의 옷을 갖다가 구비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신금도 임수라고 하는 금생수를 통해서, 도세를 통해서 을목으로다가 물건을 갖다가 구비하죠. 선생님들이 액세서리 가게 가보면, 주얼리 가게 가보면, 뭐가 또 이렇게 반지가 많죠. 종류가. 그냥 한 가지만 되는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죠? 그 다양한 걸 세팅하는 거 을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건 얘기하고 그런 다양성, 기능성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용을 하실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책상도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경이라는 자체가 있으면 책상 같은 경우는 갑경이라는 것은 한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을신은 한 종류가 아니라 책상 종류가 엄청나죠. 옛날에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 같은 경우가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갑경이고요.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가 갑경으로다가 한 종류죠. 근데 을신이 됐다는 얘기는 다양하다는 뜻이요. 종류가. 그런 뜻이에요. 무한정 나온다는 뜻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물건적인 것으로다 좀 살피시고, 또 이렇게 정화계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내가 한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쓰셔도 되는데, 큰 틀에서는 정화계수는 한 생각이 무수히 변화해서 새로운 논리를 갖다 만들어내는 게 정화계수예요. 그래서 정화계수 같은 경우는 논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병화임수는 가설을 세운다고 하면 정화계수는 가설을 갖다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방정식 같은 것처럼 끝없이 이렇게 하나의 논리 방정식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 정신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 오히려 좀 고민을 갖다 해보시는 게 낫고요. 또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 또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을 갖다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경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천간의 간목 이렇게 왔을 때 이거하고 대칭을 갖다 해서는 보지는 않는데요. 대개 원령을 갖다가 중시는 해요. 보통 인월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통 천간에 대한 어떤 이걸 갖다가 이 배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월생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뭐 금이 이렇게 벌써 두 글자가 배합되면 이렇게 배합됐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인월생이 간목이 있고 경금이 벌써 두 글 이렇게 이런 배합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들이 시작하고 결과에 이르는 모습은 여기거든요. 시작을 해서, 시작이잖아요. 간목은 시작을 해서 결과에 이르는 건데, 대개 벌써 경금이 이렇게 중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결과에 맞춰서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말이 틀려져요, 그렇게. 전 그건 고민하겠어요. 카운팅을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요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앞으로 1일, 2일, 3일 이렇게 가는 거, 1, 2, 3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목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는 거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30일 남았다, 29일 남았다, 이 카운팅이 거꾸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사고방식이 마음이 벌써 거기에 딱 치우쳐갖고 거기 그렇게 카운팅이 돼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금이 없는, 목이 있고 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금이 하나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목적은 있는 건데, 시작에서 여기에요. 언젠가는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주체가 됐죠. 언젠가는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목적이 여기 있고, 목적에서 맞춘 게 아니라고. 이런 이치를 알면 얼마나 재밌느냐면요. 만나서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지지요. 언젠가는 헤어지죠. 언젠가는 이별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체가 됐다고 해봐요. 이렇게 주체가 되면 이별할 걸 생각하고 만나는 거죠. 이 얘기하고 달라요. 이별을 생각하고 만나는 게 있어. 이걸 갖다는 할 수는 있는데, 천간에 이 두 가지가 가지고서는 이 배합을 갖다 설명하면 안 돼. 이거로 다 경경갑만 가지고서는 설명하면 안 돼. 항상 원령을 중심해야 돼, 이거는. 천간에 대한 동정은 그 균형을 갖다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균형에 대한 기준은 원령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여튼 상극에 대한 기준, 하여튼 이런 걸 갖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한번 거론해 봤고요.
그래서 수화 같은 경우하고 수화상극하고 금목상극하고를 갖다 큰 틀에서 그 병화임수 같은 가설을 세워서 정화계수로다가 논리를 갖다 끝없이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갖다 보시는 거예요. 정화계수 같은 경우는 말하다 보면 우리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건 정화계수예요. 그 병화임수 같은 경우는 행설수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큰 카테고리만 얘기하는 거니까 행설수설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화만 있고 개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개수가 있고 똑같이 정화가 없으면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이라는 거하고 주장하다 하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 논리라고 했지만.